예, 이번 강좌는 PHP 반응형 게시판 만들기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쭉 반응형 앱에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반응형 게시판 만드는 작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응형 웹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기술은 2010년이죠. 예, 2010년도 중반부터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그때 반응형 웹 기술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근데 반응형 웹이 있었던 그 기술의 근원은 바로 이제 스타일시트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시트 이제 3.0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웹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기기들은 모바일 기기들은 뭐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기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모바일 웹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이제 웹페이지 검색을 하죠. 어,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PC를 통해서 이제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웹페이지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웹사이트들을 보게 되면 PC에서 보던 그런 페이지와 이런 스마트 기기에서 보던 페이지의 그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자체가 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러한 그 같은 웹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어, 같은 웹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웹사이트를 모바일 기기에서 볼 때와 그 다음에 PC에서 볼 때 당연히 이제 틀린 화면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볼 때는 아하 이게 모바일 기기에서 볼 때의 화면과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볼 때의 화면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반응형 웹 기술이 없었을 때는 이런 그 모바일 기기에서 보는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고 해서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즉 디자인하는 입장이나 또는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같은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그 사이즈나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은 페이지를 기기마다 따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되죠. 상당히 개발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동등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 같은 그 페이지를 기기에 맞게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어떤 불편함이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반응형 웹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의 크기의 제약 사항과 단말기 기능 속성에 따른 고려 사항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여러 종류의 앱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이런 반응형 웹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형 웹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 그 디바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웹페이지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재조정되는 그런 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형 웹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페이지가 모바일 기기에서는 자동으로 모바일 기기 크기에 맞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딱 알맞게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는 데스크탑 PC에 맞게 거기에 맞게 페이지가 보여지도록 하고, 또는 뭐 태블릿도 역시 마찬가지죠. 태블릿에서 봤을 때 역시
태블릿 크기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웹페이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반응형 웹 기술이고 그러한 반응형 웹 기술로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반응형 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에 맞게 사이즈가 변화가 돼서 사용자가 보기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직 하나의 HTML 소스만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HTML 페이지만으로 특정 장치에 최적화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웹을 반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응형 웹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바일이나 또는 데스크탑 페이지의 어떤 중복 관리, 어떤 그런 것을 없애고, 즉 다시 얘기해서 그 페이지를 모바일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데스크탑에 맞게 데스크탑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이나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형 웹을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러한 그 비용의 문제점 또는 시간 만드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시간 전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최근 웹사이트들은 이런 반응형 웹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반응형 웹을 이용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개발 시간이 절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그리고 마케팅 할 때도 편리하겠죠. 모바일 기기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그 검색하는 데 있어서도 어, 그 이제 이런 그 최적화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형 웹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바일 기기죠.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페이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웹 디자인을 할 때 PC보다 모바일 기기를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기기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바일 기기에 맞게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기법 이런 기법을 우리는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 이런 그, 그 기기의 어떤 사용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일반 그 데스크탑에서 보는 일반 웹 에, 그 데스크탑에서 보는 일반 웹 사용자 이런 사용자보다 모바일 웹 사용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어, 그 PC를 두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이제 인터넷을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 모바일 웹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형 웹에 있어서 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바로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 모바일을 먼저 우선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바일의 그 제약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단말기가 좀 작아요. 화면이 작죠. 그래서 이 모바일의 그 스크린 크기, 모바일 기기의 어떤 스크린 크기라든지 또 한 가지 문제는 네트워크 속도입니다. 일반 이제 그 여러분들 그 PC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대부분 이제 유선으로 처리되거나 유선으로 연결이 되고 또는 이제 에, 물론 뭐 무선으로 공유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바일 기기보다는 상당히 그 네트워크상에 있어서 속도가 안정적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품질도 역시 음,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반면에 모바일 기기는 이제 장소에 따라서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가 된다거나 아무래도 무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품질 면에 있어서도 어,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의 스크린상의 제약상 또는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네트워크의 품질 뭐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사용자 모드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는 모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등을 좀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웹 하면 반응형 웹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모바일 웹. 모바일 기기는
자,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는 그 상당히 그 해상도가 스크린의 크기가 아주 다양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형 웹은 필수적입니다. 모바일 웹에 있어서는. 따라서 이러한 그 에, 그 스크린의 크기의 어떤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제약사항을 반응형 웹은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웹이죠.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일반 웹은 이러한 뭐 스크린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 그 얼마든지 이제 그 스크린과는 관계없이 예, 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 등을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모바일 웹은. 그래서 이제 이런 모바일 웹뿐만 아니라 일반 웹에서도 어, 이러한 그 스크린 크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에서는 어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모바일 앱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일반 웹에서는 데스크탑에서는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화면이 넓다 보니까 이제 뭐 메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뭐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자가 편리하고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웹 메뉴 같은 것들을 버튼 하나로 그냥 축소시켜서 아예 그냥 그 첫 화면부터 그냥 컨텐츠가 보이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응형 웹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반 웹에서 그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일반 앱은 어떻게 보면은 고사양이죠. 고사양에서 어, 사용되는 그런 웹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웹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PC보다 저사양입니다. 화면 크기도 그렇고 해상도도 이건 일반 앱은 고해상도,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은 저해상도에 속하고 네트워크 속도 역시 일반 앱은 안정적이고 속도도 빠른 반면에 모바일 앱은 상당히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사양 웹이 이러한 모바일 기기와 같은 기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즉 저사양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불편함이 없이 구현이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이라든지 레이아웃 그리고 스타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레이아웃 변화나 스타일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반응형 웹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형 웹 하게 되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레이아웃이에요. 스크린 크기에 대한 제약사항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레이아웃이나 스타일보다 예를 들면 이제 컨텐츠를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레이아웃이나 어떤 그 스타일 변화에 어떤 초점을 두는 것, 모바일 기기에 맞게 재구성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어, 반면에 이제 웹 컨텐츠를 모바일 퍼스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그 흔하지 않은 경우고요. 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한 그웹 컨텐츠 위주로 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이제 이러한 웹 컨텐츠 우선순위에 어떤 그러한 모바일 퍼스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모바일 퍼스트 개념이라고 한다면 레이아웃과 스타일에 대한 재구성 모바일 기기에 맞게 이것이 이제 모바일 퍼스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 컨텐츠를 모바일 퍼스트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반응형 웹인 경우에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 연구를 해서 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제공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아웃과 스타일의 재구성
모바일 기기에 맞게 재구성하는 그러한 반응형 웹이 일반적인 그 모바일 웹에서의 그 반응형 웹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웹 컨텐츠에 대한 것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가장 이상적인 반응형 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쭉 이제 그 여러 가지 반응형 웹 기술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그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미리 나열을 해보면 이제 미디어 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디어 컬이 QEO 컬이죠. 예, 미디어 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CSS 스타일리스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2.1부터 이제 에, 이 미디어 컬이가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요 미디어 타입에 맞게 단말기 종류에 맞게 각각 다른 스타일을 적용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그 반응형 웹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 이런 태그들을 보게 되면 난감해 하시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미디어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 대한 타입, 그쵸? 또는 뭐 태블릿의 타입, PC 타입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CSS 2.1부터 이러한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은 미디어 타입만으로는 뭐 해당 계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 타입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모든 미디어 타입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조건을 달아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 바로 미디어 쿼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개념 CSS 2.1에서는 타입 설정을 하는데 그쳤는데 이게 이제 3.0으로 발전이 되면서 어, 미디어 타입을 개선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조건을 줘서 타입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 최근에 나오는 그 미디어 기기의 타입이 뭐 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타입만으로는 정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해당 미디어 타입에 맞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시면 돼요.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어, 안에 미디어 속성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 속성 정하는 거는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링크 태그는 이제 그 헤드 태그 안에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링크를 하실 때 이제 뭐 스타일 속성을 그 지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스타일 속성 지정을 하고 그 미디어 속성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거기 조건에 맞게 CSS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 등을 지정을 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미디어 쿼리 관련된 문법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반응형 웹에서 중요한 것은 스타일에 대한 변화라고 그랬어요. 레이아웃에 대한 변화, 스타일의 변화라고 그랬죠. 레이아웃, 그 다음에 스타일의 변화. 이제 두 개의 변화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응형 웹에 대한 기술을 익힐 때, 에, 제일 먼저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변화를 재구성하는 변화에 따른 재구성, 그 사이즈 크기의 변화에 따른 레이아웃 재구성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이 뭐 가변 그리드라고 해서 변한다는 의미죠. 일단 레이아웃을 어떤 그리드 형태로 나누어서 그것을 기기 사이즈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 그리드라든지 또는 유동형 그리드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또 지정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색깔이라든지 또는 폰트 크기, 그렇죠? 가변 폰트라고 그러죠. 그 기기 사이즈에 따라서 폰트의 크기가 어, 바뀌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폰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마진과 패딩, 여백이죠. 여백. 어, 마진, 그다음에 패딩과 같은 가변 패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이런 개념들도 쭉 익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PHP를 이용을 할 거고요. PHP를 이용해서 반응형 게시판을 만드는데 게시판도 역시 어, 일반 웹에서 사용되는 게시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게시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게시판에 어떤 글을 남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 그 모바일 기기 화면에 맞게 게시판이 재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반응형 웹 기술을 익혀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레이아웃일 거예요. 개발자로서 가변 레이아웃, 가변 그리드라고 하는 개념 잠깐 그 용어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어, 요 기술을 좀 익힌 다음에 게시판에 그 레이아웃 가변 그리드를 적용한 일면 이제 반응형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테이블을 이용해서 게시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레이아웃 그 가변 레이아웃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시면 어렵지 않게 반응형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 강좌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반응형 웹 기술. 그래서 이제 뭐 CSS나 HTML, 뭐 HTML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다 생략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HTML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코딩을 통해서 스타일 시트와 HTML 코딩을 통해서 반응형 웹에 대한 기술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과정을 끝마치고 나면 바로 반응형 게시판을 만드는 과정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게시판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좀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DB 구성을 하고 그리고 게시판 작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그 학습 방향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반응형 웹에 대한 기본 개요도 어느 정도는 감이 오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웹페이지 크기가 자동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을 우리는 반응형 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응형 웹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반응형 웹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일 시트 사용하는 기법과 그 다음에 이러한 스타일 시트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재구성하는 거 레이아웃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레이아웃 스타일 가변 레이아웃 가변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적용 기법 등을 앞으로 쭉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반응형 웹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반응형 웹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